도 닦는 것. 도 닦는 것도 마음 공부라는 것도 모른 채 시작했습니다. 3. 청담동 선생님 댁으로 온 지 열흘이 넘었다. 신주단지처럼 아끼던 명리학 책과 만세력은 아직 한 번도 펼치지 않았다. 처음 며칠은 언제쯤 책을 보라고 하실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수련에 몰두하면서도 명리학에 대한 관심은 여전했기 때문이다. 대구 남일동 곽도사와 아침마다 마주치던 시절. 사주를 보러 철학관에 간 적은 없었지만 가끔 들려오는 이야기엔 귀가 솔깃해졌다. 예를 들면 어떤 철학관에서 사주를 본 사람이 재산을 잃고 시리에 빠졌을 때 도사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돈을 잃었기에 명을 잃은 겁니다. 그게 아니었으면 이미 생을 마감했을 사주예요. 그런 말을 들으면 처음엔 그냥 위로하려고 저런 말을 하는 거겠지 하고 넘겼다. 그런데 곽도사를 자주 보면서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기를 멋지게 치는 사람 정도로 여겼던 인물이 어느 순간 진짜 뭔가가 있나 하는 존재로 바뀌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아침 곽도사가 나를 불렀다. 성여사, 커피나 한잔 하시죠? 곧 다방 아가씨가 보자기에 커피를 싸들고 들어왔다. 손님도 없는데 커피는 왜 시키셨어요? 곽도사가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 이 시간에 누군가 올 운세라 시험 삼아 시켜봤어요. 그 순간 정말로 3명의 손님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당황한 건 나였다.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날 이후 나는 곽도사의 문화생이 되기로 결심했다. 노트를 준비하고 몇 권의 책을 선물 받고 명리 공부를 시작하게 됐다. 하지만 청담동 선생님은 달랐다. 그분은 단 한 번도 책을 펴라고 하지 않으셨다. 나는 기다리며 수련에만 전념하다 보니 더 이상 책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게 되었다. 수련이 깊어지면서 몸과 마음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두 손은 스스로 온몸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사무실은 북치는 소리처럼 진동이 울려 퍼졌다. 톡탁 톡탁 짝짝짝. 그 소리는 수련에 몰입할수록 커졌다. 멍은 국화꽃 모양으로 번졌고 신기하게도 이틀 사흘이면 깨끗이 사라졌다. 탁한 기운이 표피를 통해 빠져나간 자국이라고 선생님은 말씀하셨다. 기운은 배에서 시작해 점점 아래로 내려가더니 다리, 발까지 퍼졌다. 그때 나는 진짜로 기가 운행된다는 걸 몸으로 느꼈다. 수련이 이루어지던 공간은 한때 부처님을 모신 큰 방이었고 이제는 나만의 전용 도장이 되었다. 사무실 문을 열면 진동 소리가 계단을 타고 흘러나갔다. 그 소리를 가장 먼저 듣는 사람이 있었다. 도인협회 회장이자 선생님의 오래된 친구인 배 회장님. 그분은 매일같이 오셨다. 선생님의 과묵함과는 정반대로 말이 많고 도담을 즐기는 분이었다. 어느 날 그분의 이야기가 귀에 거슬리기 시작했다.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 앞에서 쉽게 하는 것이 나는 참 못마땅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그분의 말들이 마음속에 다시 떠오른다. 영주야, 도도 좋고 기도 좋지. 하지만 도나 도사 이전에 사람이어야 해. 사람의 매력이 없으면 아무리 도력이 뛰어나도 인정을 못 받는 법이야. 처음엔 그 말이 선생님을 깎아내리는 것처럼 들려 미웠지만 그건 나를 위한 조언이었다는 걸 지금은 안다. 그분은 나를 딸처럼 아끼셨다. 그걸 깨달은 건 그분이 세상을 떠난 한참 후였다. 그분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많았다. 기이한 능력, 눈에 보이는 이적들, 굿판에서 앉은뱅이가 걸어 나왔다는 이야기까지. 하지만 남의 신기한 이야기가 아닌 내 안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나는 이제 안다. 내가 흔들릴 때마다 선생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영주야, 눈에 보이는 기 보여주기 위한 기를 운행하지 마라. 그것은 진짜가 아니다. 그 기에 치중하다 보면 정말 중요한 걸 놓치게 된다. 그 한마디가 수많은 이적 이야기보다 나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 공자님의 말씀.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조문도 석사가이. 도 닦는 행위 이래야 하고 도 닦는 방법은 이래야 한다는 기준을 놓고 공부를 한다면 도를 이룰 수 없다는 말이다. 또 도라고 말하는 순간 이미 도가 아니라는 말. 그런 이야기를 자주 듣고 나도 자주 되뇌었다.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이 말은 도가 뭔지 마음 공부가 뭔지도 몰랐던 나에게 선생님이 자주 해주신 말이다. 그때는 그게 무슨 뜻인지 어떤 말씀이신지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다. 그냥 들었다. 그뿐이었다. 그보다 더 중요했던 건 내 안에서 들려오는 나만의 소리였다. 무슨 말을 듣고 이해하고 깨우쳐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몸이 달라지나 싶었을 때 마음이 먼저 크게 변했다. 세상 걱정이 싹 사라졌다. 두 아이를 키워야 하는 엄마였지만 돈 걱정도 벌 계획도 없이 그저 평화로웠다. 그럴 수 있었던 건 한 달 먹을 것만 있으면 아무 걱정 안 하는 내 성격 덕분도 있었고 무엇보다 선생님의 영향이 컸다. 공부나 열심히 해. 먹고 사는 문제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공자님 말씀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느냐?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아는 만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법. 도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는 나였으니 그저 좋아서 즐거워서 행복해서 수련에 빠져 살았을 뿐이다. 가족들 입장에서야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를 한다며 걱정이 많았을 것이다. 약 한 알 주사 한 방 없이 건강해졌다지만 나를 아는 사람일수록 더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과 마주 앉으면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내게 그대로 느껴지기 시작했다. 부정맥이 있는 사람과 마주하면 내 심장도 똑같이 반응하고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지 마치 거울처럼 내 몸이 보여주는 거다. 놀라웠다. 정말 놀라운 경험이었다. 남의 고통을 그대로 느끼는데 그게 그렇게 재미있을 수가 없었다. 만약 해결할 수 없다면 고통이었겠지만 선생님이 계셨고 그들이 수련을 하면 더 건강해질 걸 알았기에 정말 재밌었다. 물론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디가 안 좋으냐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다. 도움을 필요로 해서 찾아온 사람이라면 괜찮았지만 스스로 도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칭 도인들 앞에서는 한마디 말도 꺼낼 수 없었다. 그들이 자리를 떠난 후 그들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야기하면 오랜 지인인 선생님이 깜짝 놀라곤 하셨다. 하루하루가 달라졌다. 기수련으로 안 되는 게 없구나 싶었다. 선생님이라면 죽은 사람도 살려내실 수 있겠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그 즈음 오랜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다. 늘 내 걱정을 해주던 농학 박사님. 그분의 아내와 나는 절친이었고 그 부부는 내가 고향을 떠난 이후 가장 자주 나를 챙겨줬던 분들이었다. 학회 일정이 있으면 일부러 시간을 내서 용기를 주러 찾아와 주셨고 대구에 있을 때도 직접 내려와 주시던 분이다. 내가 금호호텔 일본 식당 지배인으로 오라는 제안을 보수가 적어서 안 했을 때 그분이 해주신 말이다. 주어진 일에 열정을 다하면 그 뒤에 돈은 따라옵니다. 돈 생각 말고 일에 푹 빠져보세요. 그리고 중요한 결정을 할 땐 햇빛이 가장 강한 시간에 하세요. 그때가 짙은 그림자도 동시에 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대구를 떠난 이후 처음 온 연락이었다. 어떤 분을 만나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하셨고 막무가내로 청담동 선생님 사무실로 찾아오셨다. 명리 공부를 하다 말고 세상 일은 안중에도 없이 수련에만 빠졌다는 나를 보고 얼마나 걱정스러우셨을 것이다. 그 부부의 눈에는 내가 계산도 계획도 없는 정말 철없는 아이처럼 보였을 것이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관점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을 나는 그때서야 조금씩 배워나가고 있었다.